장고는 웹 프레임워크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작업한 걸 보면은 create 생성했고, read 했고, update 했고, delete 하는 바로 이 CRUD. 크러드, 잉글리시로는 CRUD. 크러드 둘 다 알아들어요. 작업을 하면 되는데, 다시 한번 환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create 하는 거 했죠. 그리고 read 하는 것들도 했잖아요. 또 우리는 크루드 할 때 업데이트 하는 거, 정보 수정, 그리고 지우는 거, 델리트. 이 크루드를 다 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뷰에서 작업한 거는 함수 만들어 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젠 그럴 필요가 없이 아예 장고가 이런 웹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게 되는 이 크루드 기능을 클래스로 제공하는 것을 사용해서 훨씬 간단하게 작업을 진행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함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크루드를 했습니다. 뭐 목록을 읽는다든지, 또 먼저 크루드로 맞춰가지고 크리에이트부터 볼까요? 크리에이트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먼저 세일 만들었고, 어디 있어? 세일 입력 크리에이트 했죠. 그 다음에 read 했죠. 세일 상세 등을 통해 가지고 세일 목록도 읽었고, 그리고 업데이트, 세일 업데이트도 함수로 했고, 그 다음에 델리트도 했습니다. 이렇게 함수 가지고 했는데 이거를 장고에서 제공하는 클래스 형태로 하면 훨씬 더 간단해져요. 먼저 클래스로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먼저 필요한 임포트 해야 될 게 여러분들이 장고에서 장고 뷰로서 제공하는 이 클래스를 이용한 뷰 방법을 제네릭에서 가져오면 됩니다. 그러면은 한번 만들어 볼게요. 클래스로 만들 때는요, 이렇게 클래스라고 써줍니다. 먼저. 그리고는 뷰 이름을 써줍니다. 그래서 우리 이미 만들었던 이 첫 화면인데, 첫 화면을 우리 뷰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고요. 그리고 나서 템플릿 뷰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임포트 했던 제네릭에서 점 찍고 템플릿을 보여달라 하는 템플릿 뷰를 한번 보여달라고 해봤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콜론하고는 템플릿 뷰, 템플릿 보여주는 거, 만든 템플릿 보여주는 거, 이거는 이미 장고에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쓸 때는 여러분 마음대로 이건 쓰면 안 되고요. 템플릿 네임이 뭐란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템플릿 네임, 이건 장고에서 이렇게 규정이 된 거예요. 왜 템플릿 네임을 쓰냐가 아니라 그렇게 써야 됩니다. 템플릿 뷰, 이렇게 하고는 꼴랑 우리가 함수에서 했던 것처럼 첫 화면을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 자, 클래스로 지정을 하면 이렇게 간단해요. 지금 밑에 함수로 했을 때는 리퀘스트가 오면은 요청이 오면은 그러면은 렌더 해가지고 첫 화면을 리턴해 주세요, 이런 파이썬 방식으로 했지만은 이게 웹 프레임 워크니까 그냥 그 기능을 만든 거예요. 첫 화면 보여주는 뭐 템플릿 보여주는 거 있어야 되겠지. 그래, 그거는 템플릿 뷰로 만들자. 이름을 템플릿 뷰라고 해주고, 그리고는 템플릿 네임을 지정을 해주면은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뷰로서 우리가 첫 화면에서 보이려면은 우리가 맨 처음 홈페이지 보여주는 거니까 우리 프로젝트 수준, 장고 CRM이 있는 프로젝트 수준에서 URL을 찾아보세요. 그리고는 여기서 이제 지정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사용할 거는 우리가 기존에 썼던 요 첫 화면이라는 뷰 대신 요 첫 화면 뷰를 세일 뷰에서 임포트 했잖아요. 그거 대신에 우리는 클래스 뷰, 첫 화면 뷰라고 만들어 준 거를, 이거를 임포트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임포트를 해줘요. 뭐 기존 거 그냥 둬도 돼요. 뭐 여기 연결하는 데서 안 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는 이 첫 화면 뷰를 우리가 홈페이지에 딱
들어오자마자 보여줄 수 있게 해달라라고 이름을 지정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패스에다가 지금 보면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들어오자마자잖아요. 들어오면은 기존에 했던 요 함수로 됐던 첫 화면 대신에 클래스로 만들어줬던 이 첫 화면 뷰를 보여주세요. 이러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주고는, 그리고는 이거는 뷰라는 것을 환기시켜주기 위해서 as view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반드시 가로를 쳐가지고 필요한 값들이 와서 처리될 수 있게 해 주셔야지 되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첫 화면이 바뀐 거를 확인을 해 보세요. 그대로 첫 화면은 지금 나오게 되고요. 이제 여기서 보이게 된 거는 클래스로 만든 이 첫 화면이라는 뷰를 as 뷰로 해서 이게 뷰니까 이거를 보여주게 한 거고, 이렇게 처음으로 클래스 베이스 뷰로서 템플릿을 보여주는 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템플릿 뷰 말고 또 다른 것도 만들어 놓은 게 있느냐? 다 만들어 놨어요. 크리에이트 하는 것도 크리에이트 뷰라고 해주면 되고, 업데이트 하는 것도 업데이트 뷰,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한번 다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먼저 한번 그러면 크루드에 크리에이트 하는 거 입력에 해당하는 것이죠. 기존 거 그대로 두고 클래스로 만들어 주고는 만들어진 클래스만 URL에서 연결해 가지고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URL에서 우리가 만들어준 클래스로 연결을 다 바꿔주도록 하는 작업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크리에이트 하는 크리에이트 뷰를 만들어 볼게요. 역시 마찬가지로 클래스라고 해줘요. 그리고는 이제 뷰 이름을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세일 입력이라고 뷰 이름을 만들어 볼까요? 세일 입력 뷰. 여러분들은 물론 영어로 쓰시는 게 좋아요. 그게 더 우아하니까. 근데 지금 학습을 위해 가지고 한글로 쓰는 거예요. 세일 입력 뷰라고 하고는 좀 전에 자, 입력하는 거 이거 크리에이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제네릭에서 다타곤 갖고 와요. 자, 무슨 뷰를 갖고 올까? 딱 이러면은 벌써 지가 알아가지고 템플릿 뷰, 뭐 투데이 아카이브 뷰, 업데이트 뷰 등등 쭉 뭔가 가능성 있는 것들이 쫙 나오죠. 여기서 우리는 크리에이트 뷰를 만들어주는 거니까 크리에이트 뷰 딱 있죠. 이미 있는 거예요. 요 크리에이트 뷰를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다가 콜론을 이제 해주시거든요. 자, 이제 규칙 무조건 템플릿은 쓰죠. 템플릿. 우리 첫 화면 뷰에서도 보면 템플릿 네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템플릿 네임을 하나 지정을 해줘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자, 세일 입력 뷰인데 이것의 템플릿은 뭐예요? 뭐 밑에 만들었잖아요. 함수 세일 입력에 보면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new 폴더에 세일 입력이 지금 우리가 기존에 사용했던 템플릿이잖아요. 이 템플릿을 사용하겠다. 크리에이트 뷰는 템플릿으로 new 폴더에 세일 입력을 사용하겠다고 해주고 나서요. 자, 이 클래스를 사용하면 이 아래 이렇게 복잡하게 있는 것들을 아주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이거 크리에이트 뷰니까 폼을 사용하겠구나. 이미 장고는 알고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폼 클래스가 뭐다라고 해주면 돼요. 우리가 폼을 가지고 기존에 컨텍스트로 폼키라는 키로서 이 폼은 세일 모델 폼이다 하고 박아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폼 이름 세일 모델 폼이다. 이거 쓰면 되는 거예요. 폼 클래스는 세일 모델 폼이다. 그리고는 이 폼이 뭔지, 세일 모델 폼을 우리 폼키로서 박아줬던 게 지금 우리 여기 이 클래스 세일 입력 여기잖아요. 여기서 우리 폼키라고 해줬는데 여기서는 참고해서 그냥 폼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폼으로 처리해주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보면은 거의 다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해줘야 될 거는 요 작업, 그래서 입력 끝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갈지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 작업을 알려줄 때 우리가 기존에 했던 거는 리턴으로 어디 갔어? 여기 리턴 리다이렉트 홈페이지 이런 식으로 써줬는데 이거를 더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작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 크리에이트 뷰에서 쓰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임포트 해줄 게 숄트컷, 장고 숄트컷에서 리버스를 임포트를 해 주신 다음에 이 입력이 다 끝나면은 어디로 가냐면은 def라고 해주고는, 그리고는 def, 그냥 def 해주고 나서 get success URL이라고 있어요. 이제 제대로 됐으면은 success, 성공적인 URL로 이 파라미터로서는 셀프를 받는 건데 그걸로 리턴을 해가지고 리버스, 좀 전에 갖고 온 리버스를 이용해가지고 보여주고 싶은 것을 지정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URL에서 이제 보면은 목록이라고 만든 게 있죠. 세일 목록을 보여주도록 하죠. 그러면은 목록을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네임스페이스가 뭐였나요? 네임스페이스로 우리가 만들어줬던 거는 네임스페이스로 홈페이지라고 만들어줬잖아요. 네임스페이스 홈페이지. 그러니까 네임스페이스는 홈페이지고, 그리고는 조금 전에 봤던 목록이라는 네임으로 가라.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만들어준 이 세일 입력 뷰를 URL로서 우리 앱 수준의 URL로 가가지고 여기서 기존에 세일 입력이라고 했던 거 함수로 된 거잖아요. 그거 대신에 이 세일 입력 뷰를 우리는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세일 입력 뷰를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임포트를 해줘야 되겠죠. 세일 입력 뷰를.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좀 전에 또 봤죠? 이 세일 입력 뷰가 뭐다? 이거 뷰로서 에즈 뷰라고 해 주셔야지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서 한번 이제 입력되는 걸 보도록 할게요. 이제부터는 좀 전에 만들어졌던 이 세일 입력 뷰라는 이 클래스 아주 짧게 줄어졌죠. 로 기존에 길게 이렇게 세일 입력이라는 처리를 했던 함수로 된 것들을 다 대체해가지고 쓰는 거예요. 형태가 템플릿 해줬고, 그리고 입력의 경우는 폼입니다. 폼을 사용하는 거니까 폼이 뭔지, 폼 클래스가 뭔지, 그리고 나서 다 되면은 어디로 갈지를 지정을 해주면 된 거였고요. 그래서 목록으로 가가지고 세일 만들기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지금 입력을 할 수 있고 전송을 할 수 있어요.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그래서 박봉순 7, 17살 이렇게 입력을 해가지고 전송을 하고 나면은 쫙 목록으로 지금 다시 왔죠. 그리고 박봉순 7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입력이 완료된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볼게요. 세일 만들기를 클릭을 해가지고 우리가 입력을 하는 크리에이트를 먼저 봤는데, 이 크리에이트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디 갔어? 기존 컨텍스트에 폰키 원래 이거 사용을 했잖아요. 요 세일 입력에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세일 입력 여기서 우리가 함수로 했을 때 키값으로 폰키를 박아줬잖아요. 요렇게 해서 그대로 해도 인식을 하느냐? 여기서 지금 컨텍스트의 키값이 우리가 어디 갔어요? 예, 이 크리에이트에서 지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이 경우는 보세요. 새로 고침하면은 없어요. 입력란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고의 이 크리에이트 뷰도 역시 그렇고 다른 이제 뷰들도
그렇고 기본으로 이 작업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이제 작업들 값들을 정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 하다가 이제 주로 오류 나는 것들이 뭐냐면은 그 기본 잔고 값이 클래스 작업을 할 때요. 함수에서 작업을 할 때 인식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에서 만들어 놨던 걸 인식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폰키 뭐 이런 것도 조금 전에 그 예였는데 좀 더 예를 들어 드리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그 여러분들이 주로 만나는 오류 때문에 얘기를 해드린 건데 또 보면서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그런 컨텍스트가 등장할 걸로 이번엔 또 크루드에서 리드에 해당하는 우리 세일 목록이라고 우리 쫙 보여줬던 거 있잖아요. 그 부분을 여기 목록 보이는 것을 클래스로 또 바꿔보겠습니다. 얼마나 간단하게 되는지 한번 봐요. 그래서 이 세일 목록을 역시 작업하기 위해 가지고 클래스라고 해주고는 그리고는 우리 세일 목록 여러분들 비교하라고 지금 이름을 이렇게 지금 한 거예요. 밑에 거는 함수 그리고 똑같은 건데 세일 목록 뷰니까 나중에 복습할 때 보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는 마찬가지로 제네릭에서 이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목록 보는 걸로 리스트 뷰라고 있어요. 리스트 뷰 요거를 사용을 해주면 된다. 그리고 먼저 뭐가 온다? 템플릿 이름. 이 세일 목록이 사용할 템플릿 이름은 무엇이다 라고 해주면 되고요. 그 이름은 지금 보면은 new 폴더 세일 목록이라고 우리가 기존에 만들었었잖아요. 요거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기서 목록들을 쫙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여기 했던 거랑 똑같은 세일 오브젝트 O 전부 쭉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거를 쿼리셋이라고 잡아주면 돼요. 그래서 쿼리셋으로 보여줄 걸로 요 세일 오브젝트 all 다 보여줘. 그리고 그러면은 박아줄 사랑 키를 여기서는 지정을 해줘야지 돼요. 우리가 이 컨텍스트의 키 값을 함수에서는 이런 식으로 지금 잡아줬잖아요. 근데 요거를 클래스에서 할 때는 아주 간단해요. 그냥 컨텍스트 오브젝트 네임이 뭐다 사용할 키 값으로 우리는 사랑 키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거를 그래서 이 세일 목록 뷰를 또 임포트를 해볼까요? 그래서 URL로 가가지고 뷰에서 임포트 해줄 걸로 조금 전에 만들어줬던 세일 입력 뷰 옆에 이제 세일 목록 뷰를 사용을 하겠다 이렇고 자 세일 목록은 기존에 만들어줬던 게 요거잖아요. 지금 세일 목록 함수로 만들어줬던 거 요거를 세일 목록 뷰 점 뭐 넣는다 as 뷰 이렇게 괄호 넣고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끝이에요. 너무 단순하죠.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새로 고침해가지고 보면은 이 목록들이 정상적으로 지금 클래스 기반 뷰로서 만들어졌고 역시 이 리스트 뷰 작업도 템플릿 잡아줬고 그리고 뽑아서 보여줄 내용을 쿼리셋으로 이제 잡아줬고 그리고 나서 뭘 박아줄지를 오브젝트 네임을 이렇게 키 값을 지정을 해줘가지고 컨텍스트에 집어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요 세 개로 작업이 훨씬 더 간단하게 줄어들었죠. 그러면 또 보겠어요. 이번에는 우리 상세 보기 한번 해볼까요? 요 보기 하는 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면 되겠죠. 한번 만들어 봅시다. 먼저 클래스라고 해주고 그리고는 세일 상세라는 이름으로 할게요. 세일 상세 뷰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낙타형으로 한다는 의미로 대문자 뷰로 했습니다. 대문자 V 사용해서
뷰라고 해주고, 역시 제네릭에서 이렇게 상세 보는 것으로 이미 만들어 놨어요. 디테일 뷰가 있어요. 디테일 뷰. 요거를 사용을 하겠다라고 해주면 되고, 쓰는 방법은 똑같아요. 기존에 세일 목록, 이것도 지금 리드 해가지고 읽는 것이니까 똑같은 거예요. 템플릿 이름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뭘 가져올지 쿼리셋으로 DB 지정을 해주고, 그리고 뭘 박아줄지 컨텍스트 오브젝트를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이거 지금 세일 상세 보는 것도 읽는 거잖아요. 리드 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형태로 이제 하면 되고, 대신 보여주는 컨텍스트는 지금 다르죠. 요거는 세일 상세.html 사용을 했잖아요. 세일 상세는. 그래서 세일 상세.html이고, 그리고 박아준 키 값은 여기서 사람 키였으니까 이렇게 바꿔줬고, 그리고 이제 뭐 한다? URL에 가가지고 또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먼저 임포트를 해줘야 되겠고, 만들어준 세일 상세 뷰를 임포트 해주고, 그러면 이제 갖다 씁시다. 그래서 세일 상세, 기존에 함수로 만들어줬던 뷰 대신에 우리는 이제 세일 상세 뷰라는 클래스 뷰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as 뷰 이렇게 딱 처리를 해주면 됐고요. 이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너무 단순하죠. 지금 봤던 역시 세일 상세 뷰도 템플릿 지정을 하고, 쿼리셋으로 해가지고 갖고 올 거를 지정을 하고, 여기서 전부 다 갖고 와서 보여주겠다. 이러고 컨텍스트 오브젝트 네임으로 이렇게 사람 키를 지정을 해줬고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세일 상세라는 곳에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를 잡아가지고 이 사람 키라는 키 값에 last name, first name 다 처리할 수가 있잖아요. last name, first name, 그리고 또 primary key, age, 이거를 단지 context object name으로 사람 키 요거 하나 그냥 지정을 해줌으로써 다 돼 버린 거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목록에서 상세 보기 딱 클릭하면은 이렇게 상세 보기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업데이트 하는 걸 봅시다. 우리 지금까지 create 하는 거 봤고, 그 다음에 read 하는 거 봤고, 정보 수정에 이제 정보 수정 요 자리가 업데이트를 하는 자리잖아요. 이 업데이트를 하는 자리에 작업을 위해 가지고 먼저 우리가 박아줘야 될 거는 뭐가 있냐면은, 지금 사람마다 우리가 박아준 봉순 씨나 뭐 지금 다 이렇게 다른 키 값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키라는 우리 키 값도 사용을 해야 되고, 또 여기는 폼도 있잖아요. 폼. 그러니까 폼도 가져와야지 되고, 그 작업만 해주면 돼요. 요거를 우리가 지금 다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미 크리에이트에서 폼 하는 거 지금 봤죠? 세일 입력에서 요 클래스로 폼 클래스 작업도 해줬고, 그리고 우리가 또 세일 상세 볼 때 이렇게 컨텍스트 오브젝트 네임은 뭐다라고 지정을 해주는 걸 봤고, 그리고 또 다시 세일 입력에서 보면은 이 폼 입력이 끝나면 어디로 간다 요거 지정도 해줬으니까 이 형태를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되겠죠. 지금 크리에이트에다가 거기다가 우리 이 컨텍스트에 키값 하나 박아주는 거 추가해주면 되겠네요. 그래가지고 우리 업데이트 위에다가 요거를 입력 이름을 세일 업데이트 뷰라고 해주고, 그리고는 자, 요 뷰 이름은 뭘까요? 상상을 해보세요. 네, 누구나 상상을 할 수 있죠. 업데이트 뷰를 사용을 하겠다고 해주면 되고, 그리고 템플릿은 이제 뭡니까? 세일 업데이트라고 우리가 이미 만들어 줬었잖아요. 요 세일 업데이트 요 아래
지금 이미 여기도 있고, 그래서 new 폴더로 save update.html 요거를 사용을 해주겠다라고 지정을 해주면 되고, 폼은 같은 지금 폼이죠. 세일 모델 폼이고, 그리고 이제 입력이 제대로 됐으면은, 수정 입력이 끝났으면은 홈페이지 목록 네임스페이스로 홈페이지의 네임은 목록인 걸로 간다. 요거는 이제 똑같겠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키 값을 박아주면 돼요. 근데 요것만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워낙 많이 나오는 오류라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오류를 만들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려는 거예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제 그걸 보기 위해 가지고 우리 만들어준 세일 업데이트 뷰를 다시 URL에서 먼저 이제 클래스로 만들어준 이 세일 업데이트 뷰를 사용을 해서 기존에 우리가 주소 잡아준 함수로 주소 잡아준 세일 업데이트를 세일 업데이트 뷰 .as 뷰라고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기존에 멀쩡하게 잘 돌던 이 함수로 냈던 거를 이제 새로 고침해서 보면 클래스로 된 게 보일 거고, 어떤 오류가 나는지 보세요. 먼저 improperly configured, 잘못 컨피그 돼 있다 이러면서 여기 보면은 메시지로 missing a query set, query set이 없구나, 어디서 데이터를 갖고 오란 말이요, 이제 이거 묻는 게 나오고요. 그걸 발생시킨 이유는, 이런 오류를 발생시킨 이유는 바로 우리 세일 업데이트에서 지금 어디서 갖고 올지, 이 세일 오브젝트에서 우리가 전부 다 갖고 올 경우 이게 쿼리 셋이 이거다라고 지정을 안 해줬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까지 하면은 다 해결이 됐냐? 한 번의 오류가 더 남았는데요. 또 봅시다. 새로 고침해서 보면은 일부러 지금 만드는 거예요. No reverse match 해가지고 reverse for with argument 뭐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20번 우리가 박아줬던 김봉자 씨인지 뭐 봉순 씨인지가 요 지금 프라이머리 키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우리가 그 키값을 안 박아줬잖아요. 지금 즉 키값 이미 했던 거, 컨텍스트 오브젝트 네임은 사람 키라고 하는 거를 지금 업데이트 하려면 누구 홍길동 씨 업데이트해, 아니면 뭐 누구, 그래서 컨텍스트 오브젝트 네임으로서 이 사람 키를 지정을 해 주면 됩니다. 적절하게 지정을 해 주셔야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 고침해 가지고 보면은 나오는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뭐가 문제일까? 폼이 없구나. 봉순 씨의 폼이 없구나. 왜 그 작업을 또 해줘야 되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 세일 업데이트의 경우는 세일 업데이트.html이잖아요. 그걸 열어보면 여기도 지금 폼이 기존 함수에서 우리 폼키라는 키 값으로 박아줬잖아요. 이거를 클래스에서 사용할 수 있게 폼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은, 새로 고침 하면은 이제 이렇게 폼 형태로 해가지고 우리는 얼마든지 수정이 이제 가능한 것이죠. 나이도 바꿔주고, 그래서 전송하면은 이제 박칠, 봉순7 하고 상세 보기 보면은 바꿔준 나이로 업데이트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크루드에서 우린 create, read, 그다음에 update, 하나 남은 거 뭐 delete, 지워주기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지워주기는 또한 클래스로 하면 너무 간단해요. 자, 기존에 def 세일 지우기 여기로 가가지고, 그리고는 이 위에다가 역시 클래스
라고 하고는 이번에는 우리 세일 지우기 뷰라고 이름을 지어주고요. 역시 제네릭에서 좀 델리트 뷰를 사용을 하면 되겠죠. 델리트 뷰 이미 있죠. 이거 만들어진 거를 사용하면 되고, 이것도 역시 템플릿이 필요하겠죠. 왜냐면은 지울 때 지운 화면 페이지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안 만들었으니까 우리 만들어 주면 되겠고요. 템플릿 네임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여태까지 작업한 형태로 뉴 폴더에다가 세일 지우기.html이라고 하나 만들어 주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거로는 지우는 거 DB 갖고 오면 되잖아요. 쿼리 해가지고 쿼리셋으로 기존에 했던 요 어디가 적절할까? 쿼리셋 요거 세일 오브젝트 전부 갖고 오는 거, 그걸로 거기서 이제 지워주면 되겠고, 그리고 다 지우면은 어디로 갈지 지정하면 되겠죠. 그냥 목록 쭉 보여주면 되겠죠. 그러면 역시 def get success URL 이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지우고 나서는 목록을 쫙 보여주게 해달라고 하면 되겠고, 세일 지우기.html을 우리 뉴 폴더에다가 만들어 주시고요. 그래서 세일 지우기라고 만들고, 그리고 기존 사용했던 세일 입력의 형태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붙여주고는 말만 바꿔요. 정말 지워요. 그 다음에 이 폼은 뭐 사용을 안 하는 거니까 그냥 전송만, 지금 델리트하기 위해서 전송만 하는 거니까 나머지 거 그냥 건드리지 않아도 되고요. 여기 뭐 여기 내용 지워도, 여기 지워도 되지만 그냥 요건 지워도 되는 거지만은 그냥 요대로 해도 지워집니다. 그리고는 이제 요 세일 지우기 뷰로서 기존에 함수로 만들어졌던 세일 지우기를 대신 하면 되겠네요. 어딨냐? 세일 지우기 여기죠. 세일 지우기 뷰 as view as 뷰 언더바 뷰 엉뚱한 게 세일 지우기 뷰 as 뷰로 만들어주고, 그리고는 세일 지우기 뷰를 지금 임포트를 우리가 해줘야지 되죠. 세일 지우기 뷰 임포트를 해줬고, 그래서 이제 세일 지우기 뷰로서 델리트가 되고요. 확인을 해보면은 유관순 씨를 상세 보기 정보 수정에 우리 지우기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지우기 버튼을 클릭하면은 정말 지워요? 물어보고 그렇다 전송 버튼을 누르면은 지금 유관순 씨는 사라져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장고의 클래스를 이용한 뷰를 사용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 덕분에 아주 짧고 간단하게 이제 뷰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쓰기 위해 가지고 이제 요약을 하려면은 뷰의 제네릭에서 템플릿 뷰도 갖고 올 수 있고, 리스트 뷰도 갖고 올 수 있었고, 디테일 뷰도 갖고 왔었고, 크리에이트 뷰도 갖고 왔었고, 그리고 업데이트 뷰도 갖고 왔었고, 그리고 델리트 뷰도 갖고 왔었구나,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쓰는 방법은 뭘 보여줄지 템플릿 네임 딱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모델이 필요할 경우, 데이터가 필요할 경우 쿼리셋으로 그 모델 지정을 해주면 됐고, 그 다음에 돌아가야 될 게 필요했을 때는 get success URL이라고 했고는 리버스를 이용해 가지고 어디로 돌아갈지 네임스페이스랑 네임 지정만 해주면은 이제 돌아갈 수 있었고, 그리고 해 가지고 우리는 리버스를 임포트 했었다. 그리고 또 박아줘야 할 게 키값이 있을 때는 컨텍스트 오브젝트 네임은 그 키값이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